김태현의 세상은 차가웠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TK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마음은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얼음 같았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딸들과의 수많은 맞선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그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치였고 오직 일과 성공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과 가문 사이의 이익이었지. 감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다. 10년 전, 그는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고,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의 곁을 떠났다. 그는 그녀의 배신에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로 어떤 여자도 믿지 않았다. 그의 손목에는 그녀가 선물했던 낡은 손목 시계가 있었고, 그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그녀를 떠올렸다. 한지혜의 세상은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처럼 어둡고 축축했다. 그녀는 24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지만 그녀의 삶은 늘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할머니의 건강과 그녀의 유일한 꿈인 파티시에가 되는 것이었다. 지혜야, 너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너는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야. 네가 가진 빛을 숨기지 마. 할머니의 따뜻한 말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걸이에는 낡은 자물쇠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문양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약물에 취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혜는 그를 보자마자 그의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를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호텔로 데려갔고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다름 아닌 그녀가 결혼해야 할 남자, 김태현이었다. 지수는 약에 취해 쓰러진 김태현을 보고 당황했다. 그녀는 그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를 호텔로 옮겼다. 그녀는 그날 밤 태연의 옆을 지키며 그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났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옆에 잠든 태연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10년 전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얼굴과 똑같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 누구야? 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는 몸이 굳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는 그녀가 10년 전 자신을 떠난 여자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는 한지수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한지수입니다. 지수의 말에 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보며 혼란에 빠졌다. 목걸이에는 그가 10년 전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태연은 지수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기꾼은 처음 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수는 그의 분노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연은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발견했다. 흉터는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문양이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잃어버린 기억과 얽힌 운명적인 사랑이 되었다. 김태현은 한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했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지수는 거리를 헤매다 결국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절망했다. 그때 태연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 씨, 그 흉터 어떻게 된 겁니까? 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았다. 흉터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문양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 흉터는 어릴 적 사고로 생긴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후 제게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지수의 말에 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기억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이 뒤섞였다. 태연은 지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지수 씨,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기억을 되찾아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태연의 제안에 지수는 당황했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총수님,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수의 단호한 거절에 태연은 그녀를 억지로 데려올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수 씨,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 사람의 흔적을 찾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는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태연의 펜트하우스에서 한지수와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태연은 지수를 비서가 아닌 아내처럼 대했고 지수는 태연에게서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발견하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삶은 태연의 사랑으로 인해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그녀의 그림들은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 태연은 지수의 그림을 보고 그녀의 재능에 놀랐고 그녀의 그림을 전시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연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박민지는 지수가 태연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태연에게 돌아오고 싶었지만
태연은 그녀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지수만을 사랑했다. 민지는 지수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수가 10년 전 태연의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용해 지수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지수를 찾아와 비열하게 말했다. 한지수, 당신이 내 친구라는 사실이 정말 수치스러워. 당신이 10년 전 태연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이 총수님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민지의 말에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민지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웃었다. 이 흉터는 당신이 총수님에게 칼을 찔렀을 때 생긴 흉터야. 당신은 살인자야. 민지의 말에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태연을 배신했던 것일까? 그녀는 태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연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날 오후 태연은 지수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 그는 지수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민지가 태연에게 전화를 걸어 지수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지수가 10년 전 태연의 돈을 훔쳐 도망갔고 심지어 그에게 칼까지 찔렀다는 거짓말을 했다. 태연은 민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수를 향한 사랑과 함께 그녀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수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수야,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당신이 정말로 나를 배신한 겁니까?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칼을 찌른 겁니까? 태연의 절규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태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연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절망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지수의 침묵은 김태연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사랑과 함께 1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태연의 눈에 비친 절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과거가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시각, 박민지는 태연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연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태연의 그룹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자선 파티 당일, 박민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연과 자신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이 태연의 유일한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때 지혜가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태연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고 파티장에 참석했다. 그녀는 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지는 지혜를 보자마자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한지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감히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없는데. 민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혜에게로 향했다. 그때 지혜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던 민지의 손이 그녀의 팔목의 흉터에 닿았다.
민지는 지혜의 흉터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 흉터는 그녀가 10년 전 태연에게 칼을 찔렀을 때 그녀의 손목에 남은 흉터와 똑같았다. 민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혜가 10년 전 태연을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임을 직감했다. 그때 태연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민지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민지가 지혜를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민지의 음모임을 깨달았다. 그는 민지의 거짓말과 추악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민지가 10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여자임을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한지혜입니다. 태연의 말에 파티장은 술렁거렸다. 민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태연은 10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지은이 10년 전 태연의 돈을 훔쳐 도망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과 지혜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지은을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은이 태연에게 칼을 찔렀을 때 지혜가 대신 칼에 찔리는 모습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거짓말과 추악한 행동이 모두 드러났다. 그때 지혜는 태연의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다. 그녀는 10년 전 민지가 태연에게 칼을 찔렀을 때 자신이 대신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태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연에게서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고 태연은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민지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태연과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 한지수, 서연을 모함하고 10년 전의 교통사고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민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태연은 10년 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수라는 새로운 사랑을 얻었다. 자선 파티가 끝난 후 태연은 지수를 품에 안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지수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태연은 지수에게 지난 10년간의 아픔과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잃고, 너를 원망하고,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는 너를 잃은 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어. 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연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의 얼굴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어 나갔다. 지수는 태연과 함께 보낸 행복한 기억들을 되찾았고 태연은 지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불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해졌다. 며칠 후 태연은 지수를 데리고 1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을 찾았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태연은 지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나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지. 하지만 이제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해.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이야. 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총수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와 태연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잇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운명적인 사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김태연과 한지혜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지혜는 태연의 아내이자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 태연은 더 이상 차갑고 냉소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편이자 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혜는 태연의 지원을 받아 한지혜의 예술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태연은 그녀의 재단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들의 재단은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태연은 지혜와 함께 그녀의 재단을 방문했다. 지혜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고, 태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태연은 재단 놀이터 한쪽에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었다. 태연은 소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아가야, 왜 혼자 울고 있니? 소녀는 태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태연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소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너도 언젠가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연의 따뜻한 말에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태연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차가운 조각들을 녹여내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작은 정원에서 펼쳐졌다. 태연과 지혜는 그들이 함께 그린 그림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태연은 지혜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10년 전 잃어버렸던 기억과 외로운 고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